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가 오미크론에 맞서 신호등 시스템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준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진행 중인 델타 발병 사례의 감소는 신호등 시스템이 잘 작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닝 리포트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오미크론에 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코비드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병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고 보호하는 보험 정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백신 전문가 피터 맥킨타이어 박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비드19에 걸린 5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 중 약 0.4%에 해당하는 어린이 210명 중 1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어린이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 45명이 코비드19로 입원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입원의 약 6%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테마타 DHB 소아과 의사인 오웬 싱클레어는 코비드19가 어린이에게 더 경미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조부모나 면역이 저하된 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은 성인용 화이자 백신의 소량 버전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최소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코비드19 백신 의무는 계약자와 자원봉사자, 공급업체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와 증인, 구금된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경찰과 국방부 직원의 코비드19 백신 1차 접종 마감일은 1월 17일입니다. 2차 접종 마감일은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확대 정책은 이 방침에 적용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2월 11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하며 3월 11일까지 2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경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피해자나 증인, 구금된 사람과 같은 법률 집행 활동과 관련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백신 의무 사항에 있는 경찰 직원 1,500명 중 98%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94%가 완전 접종을 받았습니다. 2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아직 첫 번째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에 소수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재배치, 무급휴가, 의료 면제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및 구급대원들은 1월 14일까지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 했고 이후 수백 명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소방관들이 해고됐습니다. 파이어 앤 이머전시 엔젯은 유급 직원의 거의 95%와 자원봉사자의 90%가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키위 아이들이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광고 역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년간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168명에게 각자 4일 동안 웨어러블 카메라를 차게하고 마케팅에 대한 일일 노출에 대해 지켜봤습니다. 해당 연구를 공동으로 조사한 리아 와킨스 부교수는 90명의 어린이를 무작위 표본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10시간 동안에 554개,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하루 동안 필수 식품이나 소셜 마케팅 메시지보다 2배 이상의 유해한 상품에 노출됐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 노출은 학교와 가정,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 레이블 46%, 제품 패키지 22%, 상업용 기호 13%에 노출됐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7원 8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9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77전입니다.